네, 장수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이 빌딩을 보실 때 요거 딱 하나만 보면은 빌딩의 8, 90%가 결정되는 요거 하나만 보면 해결됩니다. 요거를 제가 오늘 풀어볼게요. 자, 여러분이 건물을 볼 때 뭐를 봐야 하느냐?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1층의 임대 세팅입니다. 정말 중요한 거예요. 그 1층의 임대 세팅이. 자, 첫 번째로 그 건물에 1층의 임대 세팅이 들어와 있다.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. 1층에 고깃집이 있어. 마포 참숯불 갈비다. 그 건물의 이름은 사람들이 마포갈비, 마포갈비 빌딩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의 1층의 업종이 그 건물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물론 건물주가 건물 이름을 정해도 실질적으로 그 1층에 있는 업종이 그 건물의 이미지 자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건물의 이름보다 그 건물의 이미지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임대 세팅값, 1층의 임대 세팅값이 그 건물의 나머지 2, 3, 4, 5층 그 위층의 임대 세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. 1층에 갈비집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? 닥트를 빼서 올리잖아. 닥트를 빼서 올리면은 건물의 한 면은 일단은 망가지는 거죠. 그리고 닥트가 올라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제 고기 냄새하고 연기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. 1층에 고깃집인데 위에가 메디칼이다. 이런 조합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. 1층에 고깃집이면은 2층 또 뭔가 러프한 내용들로 채워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건물주들이 건물을 처음에 지으면은 1층을 공실로 오랫동안 비워두는 게 때려 죽여도 나는 메디컬이다. 고깃집 절대 안 받아. 뭐 곱창 이런 거 냄새 나는 거 1층에 절대 안 받고 5년 이상 공실로 버티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. 왜냐하면 1층의 임대 세팅이 그 건물의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위층의 임대 세팅값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는 그걸 잘하는 사람은 1층을 그렇게 비워두면서 버티는데 문제는 뭐다?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. 돈 앞에 장사가 없고 손가락 빨면서 5년 넘어가면은 못 버텨요. 그래서 결론은 뭐다? 대부분의 빌딩이 신축이 된 뒤에 버티다 메디컬 안 되고 고깃집이 들어가더라. 왜냐면은 1층 자영업의 10중 8구는 먹는 장사가 대부분이다. 그래서 우리가 1층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1층에 일단 들어온 업종에 따라서 그 건물의 컬러, 컨디션, 그리고 임대 세팅값 이런 게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1층의 임대 세팅을 보다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 거냐 아니면은 계속 바뀌는 구조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1층이 임대가 세팅이 돼 있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장기 지속 가능형과 또 위층과의 이 콜라보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야 돼서 1층에 임대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좋은 건물이다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하지만은 이 1층의 임대 세팅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건물의 성격, 입지, 상권,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와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그 1층의 임대 세팅 하나 가지고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그 1층에 들어와 있는 업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건물주가 되는 거지만 우리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는 임차인이죠. 임차인이 장사해서 그 돈을 우리한테 꽂아주는 거고 그 임차인은 지가 용가리 통뼈인 게 아니라 그 임차인의 실력 100%가 아니라 그 상권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딱 콜라보가 되면서 장기 지속으로 가는 거니까.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리한테 월세를 잘 넣어준다는 거는 그 임차인이 그 상권에 적합한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업종을 보면은 그 상권이 어떠한 상권인지의 성격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.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을 보면은 그 상권의 흐름을 알 수 있다. 그것은 그냥 랜덤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권이 원하는 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
그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권의 수요가 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. 그래서 결론은 그 빌딩의 1층을 보면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건물의 1층만 보면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되고 앞으로 임대 세팅을 어떻게 맞출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설명이 되면서 또 그 상권에 어떤 수요들이 있고 자영업자가 뭐가 맞는지까지 다 분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. 특이한 게. 유동인구가 많아. 대로변 코너에 자리도 좋아. 사람도 많이 지나다녀. 근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족족 망하네.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못하고 2년 계약해놓고 그 중간에 다 망해서 빠지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또 빠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계속 임차인이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야 여기는 뭔가 안 좋은 뭔가가 있는가 보다. 그리고 대기하는 임차인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 건물에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망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의문을 품어. 여기는 왜 다 2년을 못 버티고 계속 망하느냐.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귀신이 씌인 것도 아니고 자리가 계속 망해. 그러니까 이 빌딩에는 저주가 있나라는 의심까지 들어서 장사꾼들이 그 자리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그 빌딩엔 아무 죄가 없어요. 그 자리, 그 입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. 그건 뭐가 문제냐면은 그 임차인들이 문제입니다. 임차인들이. 뭐냐면은 건물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그 입지에 딱 있는 건데 이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와요.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와서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. 그런데 문제는 그 상권이 원하는 그 입지에 원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권, 그 배후 수요들, 사람들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래 빌딩은 좋은 입지 코너에 가만히 1층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수요들이 원하는 업종을 정해서 임차인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아니야 자기가 뭐 해봤더니 뭐가 좋다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겠다 이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건물에 연달아 들어오면은 계속 망하지.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자꾸 창업을 하니까 이 건물은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족족 망해. 그러니까 뭐다? 사람들이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궁합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음양의 조화가 있고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것처럼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가진 임차인이 딱 맞아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임대 세팅이 나오는 건데 어중이 떠중이 그냥 계속 지금 건물은 공실이고 1층이 비어 있으니까 부동산에 뿌려 놓으면은 부동산들이 아무나 데려다가 계속 갖다 붙이니까는 그 건물의 성격과 그 상권의 수요에 안 맞는 임차인을 계속 연달아 붙이면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건물로 각성이 안 된 상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건물은 멀쩡하고 좋은 대로변 코너 건물인데 임차인이 안 맞는 게 와서 아직 콜라보가 안 돼서 이 건물을 아직 활짝 꽃을 그러니까 못 펴본 그런 상태인 거죠.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건물을 잡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. 자꾸 망하니까는 건물주도 많이 위축이 돼 있으니까 조건이 좋을 거 아니야. 하지만은 내가 요 건물을 잡아서 이 건물에 맞는 임차인하고 콜라보가 되는 순간 안정적인 임대 세팅으로 장기적으로 롱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안 돼요.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다. 그리고 그 임차인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입니다. 왜냐면 부동산들은 또 돈 벌어야 하니까는 뭐 맞고 틀리고 그 자리하고 안 맞는데도 그냥 막 갖다 꽂아버려. 그냥 막 갖다 꽂이고 또 건물주도 놀리느니 세 받는 게 좋잖아. 그러니까 그냥 써버려. 어차피 뭐 지가 월세 준다는데 어떡해. 근데 이게 건물 이미지나 장기적인 지속형에서는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.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는 그 1층을 보면은 모든 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. 그리고 그 1층이 나머지 위층과 그 건물의 아이덴티티, 건물 이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. 그거 아셔야 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그 건물에서 현금 흐름은 누가 만들죠? 건물주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건물주가 거기서 떡볶이 파는 게 아니잖아. 임차인이 장사해서 나한테 세를 꽂아주는 거죠. 현금 흐름은 임차인이 핵심입니다. 그리고 그 임차인이 돈을 버는 거는 그 상권의 수요들이 팔아주는 거죠. 그러니까
이 구조를 보시면은 좋은 건물, 건물주, 평당 얼마 이런 그래프나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빌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건물은 당연히 좋아야 하지만은 임차인도 좋아야 하고 배후 수요도 중요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거 설명 싹 빼놓고 건물주, 프리미엄, 내가 건물주가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시적인 경제 그냥 거의 뭐 멀리 있는 이 건물에 지금 당장 월세하고 상관없는 먼 이야기들 주변 상권 분석도 안 해놓고 평당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.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넓게 볼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 건물, 그리고 임차인, 상권 이걸로 해서 나한테 현금 흐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현실적인 걸 봐야지 주식 차트 보듯이 빌딩을 보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. 빌딩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보셔야 돼요.